여러분, 혹시 요즘 60이라는 나이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어느 날 문득 생일을 맞고 나니 들려오는 말 벌써 환갑이네. 이제 노년으로 접어들었네. 그 말들이 왠지 모르게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직접 60이 되어 보니 정말 다른 세상이 열리더라고요. 지금까지 20대부터 50대까지 쉼 없이 달려오며 자녀 키우고, 집 사고, 돈 벌고, 회사 다니고, 정말 인생의 전쟁터를 살아낸 것 같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좀 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왔는데 마음 한켠이 허전합니다. 그건 아마도 이제 뭐 하지? 라는 질문 앞에서 멈춰버렸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60 이후 인생은 복층이다. 이제는 인생의 뒷방이 아니라 위층으로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아직도 젊고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채 이 2층 인생을 맞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경험한 60 이후의 삶과 그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인생 구조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어떻게 맞이해야 후회 없이 멋지게 살 수 있을지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단 3가지 꼭 준비해야 할 것들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혹시 지금 40대, 50대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미리 들어야 더 큰 힘이 될 겁니다. 이미 60대이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최고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요. 앞으로도 인생 후반전을 위한 좋은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지혜롭게, 멋지게, 그리고 당당하게 나이 들어가 보시죠. 60이 되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정리가 된다는 느낌입니다. 물건을 정리한다는 게 아니에요. 삶 전체의 흐름이 정돈된다는 뜻입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던 가족, 일, 재정, 감정, 관계들이 어느덧 하나씩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아무리 정리하려 해도 되지 않았던 것들이 있어요. 아이들을 독립시키고 싶어도 아직 어리고, 집을 정돈하고 싶어도 살림이 한창이고, 돈 걱정을 덜고 싶어도 교육비, 생활비가 발목을 잡죠. 그런데 60을 넘기니 신기하게도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아이들은 제 발로 나가고요. 부모를 찾던 전화는 뜸해지고, 오히려 우리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조용한 날이 많아집니다. 이건 섭섭한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는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이 시작됐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수십 년간 어떻게든 내 집 하나 마련해보겠다고 고생했잖아요. 물론 아직 대출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이제는 언제까지 이걸 어떻게 하지? 보다는 이제 좀 살만하다는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 아이들 교육비, 양육비로 항상 빠듯했던 그 시절과 비교하면 이제는 뚜렷한 목적이 없는 지출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돈이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돈을 어딘가에 써야만 한다는 부담이 줄어든다는 게 중요하죠. 그걸로도 삶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뭘 좋아했더라, 내가 뭘 하고 싶었지 라는 질문이 우리 삶의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동안은 엄마, 아내, 직장인이라는 역할에 묻혀서 잊고 지냈던 나 자신이라는 존재가 조용히 다시 말을 걸어옵니다. 60 이후 첫 번째 변화는 그렇게 찾아옵니다. 바로 정리와 여유입니다. 비로소 인생 1막의 마무리를 정리하며 인생 2막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60이 되면 또 하나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시간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우리의 시간이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아이들, 회사, 배우자, 부모님, 사회, 정작 나의 시간인데 나보다 남들이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는 출퇴근 시간부터 점심시간까지, 심지어 휴가까지도 회사 스케줄에 맞춰 살아왔죠. 아이들을 키울 때는 아이 학교 일정, 학원 시간, 기상과 취침까지 모든 하루가 자녀 스케줄 중심이었습니다. 그게 인생이니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요, 은퇴를 하고 아이들이 다 자라고 누구도 나에게 지금 이걸 하라고 말하지 않게 되는 순간, 그제야
비로소 내 시간이 진짜로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처음엔 그게 기쁨이기보다 당황스러움으로 다가옵니다. 이제부터는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세요라고 말하는데 정작 하고 싶은 게 뭔지 몰라요. 그리고 불안이 시작됩니다.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 왜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지?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옵니다. 그럴 때 흔히 나타나는 것이 바로 빈둥지 증후군입니다. 오랫동안 자녀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공허함을 느끼는 감정, 그 빈 시간과 빈 공간이 낯설고 무섭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녀에게 집착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무기력감에 빠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변화는 무조건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의 리모컨이 내 손에 쥐어진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내 시간을 어떻게 쓸지, 내 삶을 어떻게 설계할지 모든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시대입니다. 이건 엄청난 자유이자 기회입니다. 누구에게도 맞추지 않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진짜 내 삶의 시간. 물론 이 시간을 잘 쓰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남에게 빼앗겼던 시간을 이제는 내가 주도적으로 채워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 첫 단추는 내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 살아보고 싶은 방식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다시 주인공으로 세워야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60 이후의 시간은 퇴장이 아니라 무대 위로 다시 올라서는 시간입니다. 그것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요. 예전에는 60세쯤 되면 은퇴하고 자식들 결혼시키고 조용히 손자보며 살다 가는 게 당연한 흐름이었습니다. 70세가 되면 수명이 다한 것처럼 여겨지던 시대였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90세, 100세까지 살아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세대입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현실 수명이 길어진 시대에 들어선 거죠. 이건 단순히 오래 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아야 하는 시간이 늘었다는 것, 그리고 그 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만약 60세부터 100세까지 40년이 더 있다면 그건 단순한 덤이 아닙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인생, 마치 복층, 구조의 삶이 펼쳐지는 셈입니다. 이전까지의 인생이 1층이었다면 60세부터는 2층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2층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층에서 사용했던 물건, 체력, 경험, 감정, 사고방식 그대로 가지고 올라와야 합니다. 2층은 갑자기 새로운 세계가 아니에요.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기반으로 다시 설계하고 꾸며야 하는 두 번째 집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2층은 혼자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도, 직장도, 배우자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묻고 그에 맞는 계획과 자원을 내가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이 나이에 뭘 시작해? 곧 갈 건데 무슨 계획이야?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실을 보세요. 4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곧 간다는 마음으로는 너무 버겁습니다. 앞으로 40년을 무계획으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퇴장이 아니라 새로운 공간에서의 재등장입니다. 그 공간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2층 복층 인생을 뒷방에서 다리도 못 뻗은 채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선택의 순간입니다. 2층으로 당당히 올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곧 간다는 말로 스스로를 뒷방으로 밀어놓으시겠습니까? 그 결정이 인생 후반부의 색깔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자, 이제 2층 인생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위로 당당히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준비물은 뭘까요? 바로 장학금입니다. 이건 누구에게 주는 장학금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해 주는 장학금.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배우고 시도하고 탐험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생계를 위한 돈보다는 삶의 질을 위한 돈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남들이 정해준 일을 하며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위해 재정을 스스로 설계해야 하는 시기가 된 것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막막함을 느낍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 그림 그리고 싶긴 한데 학원비가 아깝더라고요. 나도 대학원 가고 싶은데 가족 눈치가 보여서 이렇게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럴 때 저는 꼭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60 이후에 쓰는 돈은 지출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젊은 시절 자녀를 위해 아낌없이 썼던 학원비, 교재비, 등록금, 그런 마음의 절반이라도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 써야 할 때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배우고 하고 싶은 걸 시도하고 꿈을 이어가는데 쓴 돈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건 나를 위한 장학금입니다. 그럼 이 장학금은 누가 주어야 할까요? 아쉽게도 남편이 주지도 않고 자녀가 챙겨주지도 않습니다. 국가가 지급하는 연금으로는 빠듯한 생활비 감당하기도 벅차죠. 결국 이 장학금은 20년 전에 나 자신만이 줄 수 있습니다. 30대, 40대 시절에 조금씩 준비했던 연금이나 저축, 그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걸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기반이 됩니다. 혹시 지금 40대, 50대이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60세의 자신에게 장학금을 준비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60을 넘기신 분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자신에게 매달 한 장의 장학금을 만들어 보세요. 작게라도 좋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10만 원, 5만 원, 혹은 1만 원이라도 이건 내 꿈을 위해 쓰겠다는 예산을 꼭 만드세요. 하고 싶은 걸 하고 배우고 도전할 수 있는 재정의 틈이 생기면 인생은 다시 활기를 찾습니다. 그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에 다시 심장이 뛰는 느낌을 주는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만을 위한 장학금, 그걸 꼭 준비해보세요. 이건 사치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될 나를 위한 새로운 배움과 경험의 투자입니다. 자, 두 번째 준비물은 바로 결심한 체력입니다. 이 단어, 조금 생소하게 들리시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나이 들수록 체력은 단순히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본적인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4050대에는 어떻게든 버팁니다. 밤을 새도 회복이 되고 컨디션이 나빠도 다음날 일할 수 있었죠. 하지만 60 이후에는 달라집니다. 그동안 쌓아온 생활 습관이 고스란히 병명으로 등장하기 시작해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 불면증, 이 모든 것들은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잘못된 습관이 서서히 쌓여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60이라는 숫자와 함께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를 커밍아웃의 시기라고 부릅니다. 그동안 숨겨두었던 나의 불안, 나쁜 습관, 미뤄둔 건강 관리가 이제는 병의 이름으로, 증상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결심한 체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결심한 체력이라는 것은 의지와 꾸준함으로 습관을 만든 체력을 말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3번 이상 걷는다.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든다. 식단에서 탄수화물 비중을 줄이겠다. 이런 작고 구체적인 결심들이 결국 60 이후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결심은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건강은 나빠지고 나서 회복하려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체력이 듭니다. 반대로 지금부터 조금씩 꾸준히 해나가면 그 작은 결심들이 모여서 나중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훨씬 넓혀줍니다. 실제로 건강한 60대와 그렇지 않은 60대는 하루의 시작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몸이 가볍고 컨디션이 좋다면 아침 산책도 하고 모임도 나가고 책도 읽고 여행도 떠날 수 있어요. 하지만 몸이 무거워지고 통증이 생기면 그 모든 것이 그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심한 체력은 단순히 건강한 몸이 아니라 자유로운 삶을 위한 통행증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체력, 배우고 즐기고 나누는 데 필요한 에너지, 그게 있어야 복층 인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운동선수가 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규칙적이고 단단한 루틴을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그 작은 루틴이 여러분의 60대, 70대, 80대를 든든하게 지탱해 줄 겁니다. 지금 당장은 귀찮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분명히 여러분은 과거의 그 결심에 감사하게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 준비물입니다. 그것은 바로 운동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운동성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신체 활동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적 운동성, 감정의 운동성, 사회적 운동성까지 모두 포함된 개념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움직임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기 쉽습니다. 사람을 덜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주저하고 모임에도 나가기 싫어지고 어느새 세상과 단절된 채 소파에 누운 채 하루를 보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하지만 그런 생활이 반복될수록 삶은 더 빠르게 침체되고 마릅니다. 그래서 복층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움직이려는 힘, 운동성이 필요합니다. 이 운동성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60이 되면 뭔가 하고 싶을 거라고요? 아니요. 지금까지 안 하던 사람은 60에도 안 하게 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운동성을 가진 사람은 40대에도 책을 읽고 50대에도 친구들과 교류하고 취미를 만들고 어학을 배우고 작은 모임에도 꾸준히 나가며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조금씩 앞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지금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작게라도 좋습니다. 매일 30분씩 책을 읽는 것부터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밖에서 사람을 만나보는 것, 지금 할 수 있는 한 가지 외부 활동을 정해서 꾸준히 지속하는 것, 이 작은 운동성이 훗날 여러분의 삶의 활력, 생기, 젊음을 유지해주는 유일한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성은 단지 건강해 보인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운동성이 있는 삶은 생각이 열려있고 정서가 따뜻하며 주변에 사람이 머무는 삶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바라는 모습이지요.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60세는 끝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구조, 복층 인생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이 2층, 3층 인생을 지혜롭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 필요한 3가지. 1점 장학금, 나를 위한 재정적 기반. 2점 결심한 체력, 내 몸을 지키는 실천의 힘. 3점 운동성, 나를 앞으로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에너지. 이 3가지가 갖춰진다면 우리는 70세, 80세, 그리고 100세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배우고 사랑하고 꿈꾸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삶이 줄어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은 위로 갈수록 더 멋지게, 더 깊게, 더 자유롭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방향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복층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이야기들 진심으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60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시작은 언제나 늦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